사람을 가장 힘들게 하는 건 나쁜 일이 아닙니다. 나쁜 사람을 알아보지 못한 채 가까이 두는 일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독은 작은 틈으로 스며들고 사람의 해도 작은 말과 행동에서 시작된다.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착각합니다. 설마 저 사람까지는 아니겠지. 이 정도는 성격 차이겠지. 한 번쯤은 이해해 줘야지. 그런데 당신이 그렇게 넘긴 사소한 행동 하나가 나중에는 당신의 마음을 갉아먹고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인생의 방향까지 틀어놓습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사람은 멀리서 보면 이해되지만 가까이 두면 견디기 어려운 존재다. 그래서 중요한 건 모든 사람을 이해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지금 당장 거리를 둬야 할 사람을 빠르게 알아보는 눈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절대 가까이 두면 안 되는 사람의 행동들, 그 중에서도 하나라도 보이면 즉시 거리를 둬야 하는 신호들을 차분하게 짚어드립니다. 이걸 모르고 지나치면 당신은 또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땐 몰랐어요. 처음엔 이런 사람인 줄 몰랐어요. 오늘 영상은 사람을 비난하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 인생을 지키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보셔야 왜 어떤 관계는 정리하지 않으면 반드시 상처로 남는지 명확해집니다. 이제 첫 번째 행동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행동. 사소한 일에 쉽게 화를 내는 사람, 이 행동은 절대 가볍게 넘기면 안 됩니다. 많은 관계가 바로 여기서부터 무너집니다.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작은 사람은 작은 일에도 넘친다. 문제는 그 사람이 화를 낸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왜, 그리고 얼마나 쉽게 화를 내느냐입니다. 밥이 조금 늦게 나왔을 때,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았을 때, 물건이 제자리에 없을 때, 자기 예상과 다르게 일이 흘러갈 때, 이런 아주 사소한 순간에 표정이 바뀌고 목소리가 날카로워지고 주변 공기가 얼어붙는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격이 급한가 보다. 예민한 날이었겠지. 하지만 이 사람의 문제는 화를 낸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자기 감정을 조절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마음의 그릇이 작은 사람은 조금만 흔들려도 넘칩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도 참지 못하고 터뜨립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의 분노는 그날의 기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은 남에게, 내일은 당신에게, 언젠가는 반드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향합니다. 더 무서운 건 이런 사람 곁에 오래 있으면 당신이 변한다는 점입니다. 괜히 눈치를 보게 되고 말 한마디를 여러 번 고르게 되고 상대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줄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걸 배려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그건 위축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원래 내가 이런 사람이었나? 사소한 일에 화를 참지 못하는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당신의 평온을 깨뜨립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사소한 일에 자주 화를 내는 사람, 감정을 그대로 쏟아내는 사람. 이건 이해로 감싸줄 문제가 아니라 지금 거리를 둬야 할 신호입니다. 그 사람의 분노를 받아내며 살기에는 당신의 인생이 너무 소중합니다. 두 번째 행동. 은혜는 잊고 섭섭함만 오래 기억하는 사람. 이 유형은 처음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처음엔 이런 사람입니다. 고맙다는 말도 잘하고 관계도 부드럽고 큰 문제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묘한 패턴이 하나 보입니다. 당신이 도와준 일, 배려한 순간, 참아준 장면들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사라집니다. 반면에 당신이 한번 힘들어서 못해준 일, 한 번 늦은 답장, 한 번의 실수는 이상하리만큼 또렷하게 기억합니다. 처음엔 이렇게 느껴집니다. 왜 이렇게 예전 얘기를 꺼내지? 그때 일 아직도 마음에 남았나?
하지만 문제의 핵심은 따로 있습니다. 이 사람은 관계를 기억으로 쌓지 않습니다. 오직 섭섭함으로만 관계를 관리합니다. 당신이 10번을 잘해도 9번은 당연한 게 되고 1번 부족하면 그 1번이 전부가 됩니다. 그래서 관계의 무게가 늘 한쪽으로만 쏠립니다. 당신은 점점 이번엔 섭섭해하지 않을까를 먼저 생각하게 되고 그 사람은 점점 이 정도는 해줘야지가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당신이 정말로 여유가 없을 때 도움을 주지 못하면 이 말이 돌아옵니다. 나는 그동안 너한테 다 해줬는데 너는 정작 필요할 때 없더라. 이 말이 나오는 순간 관계는 이미 기울어 있습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관계를 지키지만 섭섭함만 기억하는 사람은 관계를 빚으로 만듭니다. 그 빚은 절대 갚아지지 않습니다. 갚을수록 기준만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 곁에 오래 있으면 당신은 항상 미안한 사람이 됩니다. 잘못하지 않았는데도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잘해준 건 빨리 잊고 서운했던 일만 오래 붙잡는 사람. 이건 예민함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를 소비하는 방식의 문제입니다. 이런 사람과의 관계는 시간이 갈수록 당신의 마음만 마르게 합니다. 그래서 이 신호가 보인다면 미리 거리를 두는 게 차가운 선택이 아니라 현명한 선택입니다. 세 번째 행동. 남의 불행을 은근히 기뻐하는 사람. 이 유형은 대놓고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속습니다. 겉으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얼마나 힘들까. 마음이 아프다. 그런데 표정과 말 사이에 아주 미세한 틈이 있습니다. 눈빛이 늦게 내려오고 위로의 말이 유난히 가볍고 대화가 오래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결정적인 순간이 있습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입니다. 진심으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축하의 말은 하지만 어딘가 급하고 대화는 빨리 끝내려 합니다. 반대로 당신이 힘든 일을 겪었을 때는 이상하게 말이 많아집니다. 괜히 조언을 붙이고 사소한 비교를 끼워 넣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의 마음속에는 항상 보이지 않는 비교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표에서 자신이 위에 있어야 비로소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래서 남이 잘 되면 불편하고 남이 흔들리면 안심합니다. 이건 질투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존감이 타인의 위치로 유지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당신의 성공은 축하할 일이 아니라 불안의 원이 됩니다. 더 위험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당신이 힘들 때 진짜로 손을 내밀지 않습니다. 말로는 걱정하지만 행동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계속 흔들리는 상태가 자기에게는 편안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남의 불행 앞에서 위로는 하지만 눈빛이 가볍고 말이 오래 이어지는 사람. 당신의 좋은 일엔 관심이 빨리 식는 사람. 이건 성격 문제가 아니라 관계에 두면 안 되는 마음 구조입니다. 이런 사람 곁에 오래 있으면 당신은 기쁜 일을 숨기게 됩니다. 잘된 이야기를 줄이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 관계는 이미 당신을 작게 만드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호가 보이면 마음을 나누는 관계로는 절대 두지 마십시오. 당신의 불행이 누군가의 위안이 되는 순간 그 관계는 이미 몹쓸 관계입니다. 네 번째 행동. 자기 잘못을 절대 인정하지 않고 늘 남에게 돌리는 사람. 이 유형은 처음엔 논리적인 사람처럼 보입니다. 말도 조리 있고 상황 설명도 그럴듯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한동안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 말에도 일리는 있지. 상황이 좀 복잡했겠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딱 하나의 공통점이 보입니다. 이 사람의 이야기에는 항상 자기 잘못이 없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상황 탓, 사람 탓, 환경 탓은 있어도 자기 책임은 없습니다. 일이 잘 되면 내가 잘해서 그런 거고, 일이 어그러지면 누가 그때 그렇게 해서 상황이 원래 그랬어. 이 패턴이 반복됩니다. 불교에서는 이걸
자기 성찰이 멈춘 마음이라고 봅니다.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는 사람은 성장도, 변화도 멈춥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런 사람 곁에 있을 때 당신이 대신 책임을 뒤집어쓰게 된다는 점입니다. 처음엔 네가 좀 도와주지 그랬어. 그때 네가 한 말 때문에 일이 꼬였잖아. 이 정도로 시작합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당신은 계속 설명하고, 계속 변명하고, 계속 억울해집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끝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어. 그 말 한마디로 모든 책임을 내려놓습니다. 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을 두고 생각하기를 멈춘 인간이라고 했습니다. 자기 행동의 결과를 자기 몫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런 사람과의 관계는 반드시 한쪽이 망가집니다. 그리고 그 한쪽은 대부분 당신입니다. 왜냐하면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 옆에서는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늘 설명은 많은데 사과는 없는 사람, 문제만 생기면 당신을 바라보는 사람. 이건 성격의 차이가 아닙니다. 함께 가면 반드시 누명을 쓰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 신호가 보이면 정서적으로든 일적으로든 반드시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당신의 인생을 타인의 책임 회피 장소로 내어줄 필요는 없습니다. 5번째 행동, 약자에게 강하고 강자에게 약한 사람. 이 유형은 처음엔 사회성이 좋아 보입니다. 윗사람에게 예의 바르고 말도 부드럽고 처세를 잘하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장면이 바뀌면 전혀 다른 얼굴이 나옵니다. 자기보다 약하다고 느끼는 사람 앞에서는 말이 거칠어지고 표정이 무뎌지고 배려가 사라집니다. 상대가 반박하지 못할 거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의 문제는 예의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닙니다. 사람을 존중의 대상이 아니라 위치로 나눈다는 점입니다. 강한 사람 앞에서는 절대 감정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불만이 있어도 참고 화가 나도 웃습니다. 하지만 약한 사람 앞에서는 그동안 눌러놨던 감정이 그대로 쏟아집니다. 이건 습관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기준 자체가 다른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마음을 차별심이라고 봅니다. 모든 괴로움의 뿌리로 여기는 마음입니다. 이 유형이 특히 위험한 이유는 상황이 바뀌면 태도도 즉시 바뀐다는 점입니다. 당신이 지금은 도움이 되는 위치라면 친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약해지는 순간, 상황이 불리해지는 순간, 그 사람의 태도는 전혀 다르게 변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 곁에 있으면 당신은 늘 자기 위치를 신경 쓰게 됩니다. 조심하게 되고 아래로 보이지 않으려 애쓰게 됩니다. 그 순간 관계는 이미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아닙니다. 힘의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지위로 대하는 사람, 상대에 따라 태도가 달라지는 사람, 아랫사람에게 유독 거칠어지는 사람, 이건 처세술이 아니라 본성의 문제입니다. 이런 사람의 친절은 당신이 강할 때까지만 유효합니다. 언젠가 당신이 흔들리면 그 친절은 가장 먼저 사라집니다. 6번째 행동, 이익이 걸리는 순간 사람이 달라지는 사람. 이 사람은 평소엔 의리를 말합니다. 우정을 이야기하고 사람 사이의 정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유형에게 마음을 엽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이 옵니다. 돈, 자리, 기회, 책임, 무언가 이익이 걸리는 순간 사람이 바뀝니다. 어제까지는 함께 각오하던 사람이 오늘은 계산부터 합니다. 어제까지는 내 편이라고 말하던 사람이 오늘은 거리를 둡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에게 관계는 처음부터 사람이 아니라 거래였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쓸모 있을 때만 곁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익이 더 큰 쪽이 보이면
망설임 없이 방향을 바꿉니다. 설명도 미안함도 없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마음을 집착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아니라 이익에 붙잡힌 상태입니다. 이 유형의 가장 큰 특징은 합리적인 척한다는 점입니다. 어쩔 수 없잖아.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지. 나도 살아야지. 이 말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이미 관계는 당신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더 위험한 건 이런 사람이 배신자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저 현실적인 사람, 똑똑한 선택을 한 사람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분명합니다. 당신은 버려졌고 그 사람은 아무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이익 앞에서 태도가 바뀌는 사람, 의리를 말하지만 손해는 절대 보지 않는 사람, 상황이 불리해지면 관계부터 정리하는 사람. 이건 상황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를 대하는 기준의 문제입니다. 이런 사람과의 인연은 깊어질수록 당신의 상처만 깊어집니다. 그래서 일찍 알아보고 일찍 거리를 두는 것이 차갑게 사는 게 아니라 지혜롭게 사는 것입니다. 7번째, 행동. 말은 많은데 행동이 따라오지 않는 사람. 이 유형은 처음엔 가장 믿음직해 보입니다. 말을 잘하고 약속을 쉽게 하고 당신이 힘들다고 하면 가장 먼저 나서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도와줄게. 걱정 마. 내가 있잖아. 그건 내가 책임질게. 그런데 정작 행동이 필요한 순간 그 사람은 없습니다. 연락이 늦어지고 상황을 피하고 결국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상황이 좀 애매했어. 내가 생각해 보니까 그건 네가 직접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이게 한두 번이면 실수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패턴이 반복되면 그건 실수가 아닙니다. 이 사람에게 말은 책임이 아닙니다. 그저 이미지를 관리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상태를 공한 말이라고 합니다. 겉은 그럴듯하지만 실체가 없는 말입니다. 말은 언제든 바꿀 수 있고 행동은 하지 않아도 되니까 손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 곁에 있으면 당신만 계속 기다리게 됩니다. 기대를 만들고 실망하고 그래도 또 믿어보고 다시 실망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내가 너무 기대했나? 하지만 아닙니다. 기대하게 만든 건 그 사람의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말은 크고 행동은 없는 사람, 책임지는 순간마다 빠지는 사람, 약속은 잘하지만 결과는 없는 사람. 이건 성격 문제가 아니라 신뢰를 갉아먹는 습관입니다. 이런 사람과 관계를 이어가면 당신은 계속 혼자 책임지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한 7가지 행동. 이건 사람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 아닙니다. 당신 자신을 지키기 위한 신호입니다. 사소한 일에 쉽게 화내는 사람, 은혜는 잊고 섭섭함만 오래 기억하는 사람, 남의 불행 앞에서 마음이 가벼워지는 사람, 자기 잘못을 끝내 인정하지 않는 사람, 약자에겐 강하고 강자에겐 약한 사람, 이익이 걸리면 태도가 달라지는 사람, 말과 행동이 끝내 맞지 않는 사람. 이 중 단 하나라도 반복해서 보인다면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처음엔 작은 신호였지만 당신이 참고 넘기고 이해해 온 것들이 결국은 당신의 마음을 가장 많이 소모시켰을 겁니다. 사람을 멀리하는 건 차가운 선택이 아닙니다. 자기 인생에 책임지는 선택입니다. 잘못된 인연을 놓아주는 자리에 당신을 존중하는 사람이 들어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 속 누군가가 자꾸 떠오르지는 않나요? 그렇다면 당신의 마음은 이미 답을 알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인간관계의 신호들을 앞으로도 놓치지 않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인생이 불필요한 사람 때문에 흐려지지 않도록 계속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